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치를 수행을 했을 때 스케치에 오류가 있어서 패드나 포켓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찾고 또 자동으로 이렇게 고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밸리데이트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에 오류가 있을 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트 스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프리캐드 처음에 사용을 하면서 정말 이거를 계속 쓰는 게 맞나? 돈을 안 내고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스케치를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를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디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지난주에 패드부터 막힌다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도 그 상황이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려놓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파트 워크벤치는 강좌로 좀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파트 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패드가 잘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녀석들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친구들만 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는 거는 항상 복잡하게 생겼죠. 대충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오토 컨스트레인이나 스냅을 끄고 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조금 더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경계 조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의 끝점이 서로 일치 경계 조건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있죠. 코인시던스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이렇게 하얀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은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돼서 오토 컨스트레인으로 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 뜨죠. 근처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해서 또 가까이 가면 오토 컨스트레인이 뜨고 누르면 둘 다 빨간색으로 돼서 컨스트레인이 딱 잡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온 다음에 멈추고 끌고 오면 오토 컨스트레인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두 개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얀색 점입니다. 이 경우일 땐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솔버에서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딱 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객체가 그대로 있죠. 갱신이 안 된 거예요. 요거 지우고 다시 좀 할게요. 문제가 생겨서 갱신이 안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패드를 이렇게 해버리면 wire is not closed라고 해가지고 와이어가 패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나오죠. 프리캐드에서 패드나 포켓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 것들이 닫힌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열려 있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터져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 스케치를 검증을 해야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거를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스케치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디 스케치로 들어가도 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잘 이어져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눈에 확 안 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wires not closed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요거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스케치 워크벤처에 들어가시면 요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 밸리데이트 스케치에 들어가시면 이 스케치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파트 디자인에서도 이 메뉴가 여기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같은 기능입니다. 파트 디자인 거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기능이라서 요걸 가지고서도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스케쳐 워크벤처에서 설명 중이니까 스케쳐 워크벤처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밸리데이트 스케치, 여기 스케치에 체크박스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뭐 패드가 안 되거나 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여기에 보시면 오픈 앤 논 매니폴드 버텍시즈라고 하는데 요 하위 메뉴에 요 지금 하이라이트 트러블썸 버텍시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마크를 해줍니다. 잠깐 안 보였었는데 뭐가 생겼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저 리셋이 없어요. 저 안에. 그래가지고 다시 진입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 눌러볼게요. 짠 이렇게 하면은 없던 게 여기 생겼죠.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가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마커가 근데 너무 작잖아요. 이걸 좀 크게 봐야겠다라고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대를 해도 이 프리캐드에서는 점이나 치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커가 잘 안 보이죠. 예, 마커는 그대로인데 아무튼 확대를 해보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보이죠. 만약에 이 마커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딧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들어가시면 이 마커 사이즈가 있어요. 마커 사이즈를 뭐 20으로 이런 식으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밸리데이트 스케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크게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마커 사이즈를 키워놓고 하시면 좀 불편한 게 스케치를 하실 때 여기 요 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또 다 마커거든요. 그래서 같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마커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해놓고 그리고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긴 한데 마커 사이즈는 또 크게 보고 싶고 스케치할 땐 작게 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매크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크로를 실행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할 때 마커 사이즈 키워놓고 또 안 쓸 땐 마커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놓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를 버튼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그 매크로를 한번 좀 살펴볼 때 하는 방법을 팁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일단 수정을 먼저 좀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찾고 나면은 가서 이 녀석들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밸리데이트 스케치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마커가 뜨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친구를 파트에 들어가셔서 패드를 해보시면 무리 없이 패드가 잘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찾아서 고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보통 DXF 같은 거를 이렇게 불러서 올리는 경우일 때는 DXF로 해가지고 불러서 올려서 뭐 변환하거나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실제로 치수적으로는 일치하는데 이 경계 조건 자체만 그냥 깨져 있어서 안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제가 일치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추가한 코인시던트를 이거를 마지막에 추가한 요 경계 조건, 일치 경계 조건을 이렇게 지웠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얘네 점은 실제로 일치를 하지만 경계 조건이 없어서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이렇게 오차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이때는 이제 밸리데이트 스케치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버텍스들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이때도 지금 패드가 되기는 되네요. 지금 오류 상황을 제가 잘못 선정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패드가 되긴 됩니다. 이때도 이게 패드가 되면 안 되는데 살짝만 옮겨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하면 여지없이 또 wire is not closed가 뜨죠. 자, 이때는 이제 다시 validate 스케치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또 이제 뜨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수동으로 가서 수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missing coincidences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 constraint이 잃어버린 상황들,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들, 이때를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find를 하면은
톨러런스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이하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일 때, 여기에 설정된 값보다 더 작은 값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일 때는 찾아가지고 붙여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여기는 이제 너무 멀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면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만드는 이제 선들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제하시면은 구조선들도 자동 검색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무시하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find를 해보면 이제 실제로 여긴 찾잖아요. 아, 여기가 떨어져 있군요 라고 찾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픽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0.0001보다 멀리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늘려 볼 건데, 이걸 늘려도 자동으로 못 잡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동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는 해요. 네, 이번에는 찾았네요. 그래서 find를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일치 안 한다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도 표시도 되지만 옆에 픽스가 비활성화되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이제 또 패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트 스케치에서 몇 개 더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요. 패드나 포켓이 안 되는 상황일 때는 이 상황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에 또 포켓이 안 되냐면 이렇게 모서리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트림을 좀 많이 쓰잖아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어떤 선을 따라서 막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준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나중에 그렸어요. 이 선을 따라서. 그래가지고 모양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하면은, 저는 사실 트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트림 쓰기도 쓰는데, 트림을 쓰면은 오류가 좀 많이 생겨요. 뭐 그러냐면 짜투리 선들이 남아가지고 안 보이게 돼서, 트림을 조금 쓰는 것보다는 저는 뭘 더 좋아하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구조선을 항상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감춰 놓고 안 지웁니다. 보통 안 지워 놓고 그냥 이제 모델링을 하고, 또 뭔가 좀 예를 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원을 이렇게 그려 놓고 이 원의 일부만 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림으로 이렇게 싹싹싹 다 잘라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뭐 이런 경우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트림을 하고 나면은 안에 선이 하나 더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항상 이렇게 트림을 하는 것보다 원래 사용했던 선들을 이렇게 보조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 원 위에 이 서로 교차하는 이런 선들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트림을 하는 것보다, 또 트림을 하면은 이게 그 객체를 새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존에 잡혔던 컨스트레인들이 많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다가 이 부분을 트림을 하지 않고 그냥 엣지를 스플릿 해버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점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최대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는 구조선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트림을 하면은 뭔가 항상 좀 짜투리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일 때는 못 찾는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요. 그래서 트림보다는 이런 걸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림을 또 사용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구조선이 아니고 실선인데 여기서 또 트림을 했다. 왜 안 바뀌지? 구조선이 아니라 나갔다 들어올까요?
네, 이게 실제 선인데 여기서 이제 트림을 싹둑 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이 상황에서 헤드를 하려고 딱 올려보면은,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wire is not closed가 되죠. 요럴 때가 이제 저 validate 스케치를 안 쓰면 진짜 좀 많이 불편하죠. 왜냐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왜냐면 이제 막 움직여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그쵸? 이 안에 선이 숨어 있는 게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밸리데이트 스케치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고 밸리데이트 스케치를 해보시면, 예, 이때 눌러보면 또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근데 확대를 했는데 잘 붙어 있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여기에 뭔가 선이 깔려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나씩 지워봐야 됩니다. 의심 가는 선들을 이렇게 지워보고, 두 개 있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지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트 스케치를 활용하셔서 모델링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밸리데이트 스케치까지 가기 전에 불편하잖아요. 가서 찾고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스케치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 완전 구속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치수나 뭐 이런 일치를 해가지고 완전 구속을 하셔서 여기에 언더 컨스트레인드가 0이 되도록, 풀 컨스트레인 되도록 하시는 습관. 그리고 트림을 쓰셔도 좋긴 하지만 트림보다는 가급적이면 스플릿 엣지나 보조선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밑에 안 깔리게,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좀 방지하면서 쓰시는 게 시간상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경우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invalid constraint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언제 좀 많이 사용을 하냐면 고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케치를 그릴 때 외부 참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좀 지우고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쳐 워크벤처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 그려 놓고요. 네모를 좀 그려 보겠습니다. 네모를 이렇게 그려 놓고, 자, 구분을 위해서 이 스케치는 제가 색을 조금 바꿔 놓을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스케치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이제 다른 스케치예요. 노란색은 여기서 잡히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 노란색 스케치의 이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서 뭘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에디 스케치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익스터널 지오메트리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외부 선들이 잡히고, 이때부터 이 선을 참조할 수 있고, 우리가 참조하기 위한 이 참조선들은 이렇게 보통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스케치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이거의 일부를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그리고, 요 치수를 얼마로 할까요? 한 5 정도 바닥에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서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참조를 했었던 스케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 스케치가 있는데 이 선이 뭔가 형상이 바뀐 거예요. 이 선의 형상이 바뀐 상황.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점이 두 개만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이 하나 추가가 돼 가지고 이게 뭔가 모양이 바뀌어 버린 거죠. 선의 속성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 이것저것 막 뜹니다. 밑에. 여기 특히 뭐가 뜨냐면 missing references 이렇게 해가지고, external geometry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missing references 이렇게 뜹니다. 레퍼런스가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케치를 열어보면, 여기 아까 그 핑크색이었던, 요거 지울까요? 참조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럼 이제 요럴 때 요게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밸리데이트 스케치를 눌러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잡는 거거든요. 이게 밸리데이트 컨스트레인에 들어가서 인밸리드 컨스트레인츠에서 파인드를 해 보시면
원래 이제 이런 거를 잡는 친구들인데 잘 못 잡습니다. 컨스트레인이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럴 때 이거를 잡는 용도. 이게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든 거고, 바디가 트리가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모델링 하시다 보면은 패드, 거기다 또 참조 패드, 포켓, 홀, 포켓, 라프트, 뭐 스윙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수정을 하려고 제가 뭘 클릭을 했어요. 치수를 바꿨거나, 뭐 약간 점의 형상이 바꿨거나, 트림을 했거나, 점을 추가했거나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저는 트림을 싫어하는 이유가, 트림이 잘못하면은 밑에서부터 쭉 다 꼬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림보다는 구조선으로 바꾸고 하나를 더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상황들일 때 밑에 쭉 이제 에러가 나요. 밑에 있는 패드까지 다 3D가 형상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느 가능한 지점까지만 3D 형상이 나오고, 밑에는 그냥 회색으로 해가지고 하이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서부터 쭉 풀어줘야지 돼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는데, 좀 자동으로 풀어주면 좋긴 한데, 이 자동 기능은 사실 거의 동작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픽스, 이게 거의 픽스를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에러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원래 외부 참조했던 선이 있는데 그 선의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외부 참조를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이걸 누르고 밸리데이트 스케치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요거에서 어차피 수정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밑에 보면 delete constraint to external geometry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뭐 지울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누르시면,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그 external 빨간 선은 그대로 있는데, external 이 geometry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external geometry에 연결되어 있던 constraints들이 전부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서 이 녀석들의 컨스트레인을 다시 재정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요 지금 빨간색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도 같이 지워주고, 외부 컨스트레인을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리포트 뷰에 에러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용도로 이거를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파인드에서 픽스로 고치시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이거는 거의 수동으로 고치셔야 된다.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스케치가 안 되는 경우, 패드가 안 되는 경우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경우인데, 제가 이거 엄청 싫어합니다. 이 에러를. 그래서 스케치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거의 습관이 돼 버렸는데, 이거를 엄청 싫어해요. 저는 이런 수직축의 교점 이렇게 있는 경우일 때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원 그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하죠. 보면은, 밖에다가 그린 다음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방사형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원이나 다각형 또는 뭐 중심 사각형 이런 경우일 때 그려보면, 이제 제가 문제 생길 때까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잘 되다가 이 오토 컨스트레인을 이렇게 켜놓고 중심을 딱 일치시켜서 뭘 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셨죠? 여기 에러 메시지 솔버에서 지금 에러를 이렇게 띄워주죠. 그러면서 지금 뭔가 그 라디우스를 셋을 하는데 음수로 뭔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지름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음수로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5. 이때는 그냥 알아서 바꿔주는데, 제가 직접 집어넣을 때 드래그해서 오토로 넣을 때 보면 가끔 이상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안 그러다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반지름이 음수로 들어간 경우라고 일단 해보자고요. 정상적인 경우들을 지우고, 가끔 이제 모델링 빨리 하다 보면은 저런 녀석들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막 복잡하면은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또 원을 한번 다시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못 찾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원은 그려졌어요. 얘는 계속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하나 생겼는데 이 근처에 원이 또 있으면 요게 이제 안 보여요. 이제 이런 상황들일 때 요거는 또 패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스케치를 패드가 되긴 되네요. 지금은 패드가 되긴 되는데 얘 때문에 패드가 안 되는 이제 요상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저거 오류 상황들을 다 완벽하게 재현을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은 모델링 급하게 하다 보면 저도 막혀서 오류가 생기는데 영상을 떠야 한다는 생각을 못해서 항상 놓치고 지나가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패드가 되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인데 패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럴 때 요거 찾아서 지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또 어디서 지워줘야 되냐면 이 밸리데이트 스케치에서 여기서 안 잡혀요. 이거는 오토로 해도 안 잡히고요. 뭐 뜨긴 하는데 그죠? 예, 잡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안 잡힙니다. 코인시던스 그 외부 참조 에러로도 안 잡히고 얘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디제너레이티드 지오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제너레이팅이 안 된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내가 만들었긴 했는데 올바른 형상을 갖추지 못하고 찌꺼기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일 때 찾아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인드 해보면 체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신 여기에는 떠요. 지금 하나 찾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찾잖아요. 그러면은 find 누르면 픽스가 얘도 마찬가지 비활성화 됐다가 활성화가 돼요. 픽스 누르기 전에 요 점이었잖아요. 요게 지금 degenerated geometry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픽스를 눌러보면 짠 하고 없어지죠. 그래서 validate sketch에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요런 잔존하는 그리다만 녀석들 이런 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금 보면 요거는 저도 그 많이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냥 따닥 눌러 가지고 일단 find fix find fix find fix find fix 해가지고 일단은 find fix부터 저는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싹 찾아 내려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리버스드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건데 이 익스터널 지오메트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 지금 외부 지오메트리잖아요. 이게요. 외부 지오메트리인데 이 외부 지오메트리라는 녀석들은 항상 그 외부 도형이 이렇게 바뀌면 항상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려놓고 끝이 아니라 솔버가 이 모델을 다시 재해석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성을 하는데 재생성할 때 이제 뭔가 모델이 복잡하거나 뭔가 중간에서 뭔가 규칙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오더링 자체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익스터널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1번 뭐 2번 점 두 개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야지 되는데 뭔가 수정을 하고 재생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2번 1번 이런 식으로 뒤집혀 버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걸 찾아서 요거를 다시 뒤집어 놓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저도 요거를 해서 뭐 고쳐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컨스트레인 오리엔테이션 락킹이라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부 참조에서 재생성할 때 그 넘버링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픽스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이네이블을 해 버리면은 1번, 2번 그러니까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네이블을 해버리면은 지금 잡혀져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들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엔드 포인트들을 뒤집지 않고 재생성시키는 데서 배제하겠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enable.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스트레인을 락킹을 하는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정을 하는 기능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재미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저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일단 요것도 find 그 다음에 비활성한 거 나오면 스왑 해가지고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다음에 저도 한번 제대로 이걸 가지고 써보면, 이게 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런 상황이 재현을 할 수 있게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경우는 일단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지금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프로퍼티 뷰에 보시면 뷰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속성들이 쭉 있거든요. 한번 쭉 그냥 디테일하지는 않고 그냥 뭐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쭉 한번 그냥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이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요 설정들과,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할 때 이제 스케치 워크벤치는 2D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DXF, DWG, 뭐 SVG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정들을 좀 만져놔야 할 필요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하고 다음 이제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처를 문을 닫는 마무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